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서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어제 오늘은 그냥 정신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 7시, 오전 11시, 저녁 7시. 이게 사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예. 이제 조만간, 프로그램을 대개편해서, 네. 아침 프로에는 매우 유능하고, 그리고 국민TV 라디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이제 짐을 들어야죠. 예. 땜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괜찮은데, 아이고, 길어진다면 죽어야죠. 뭐, 복잡하게 탄압할 필요 없습니다. 예.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 안 하면 됩니다. 예. 제일 힘든 시기가, 특히 정치평론하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정권 초인 것 같고요. 또, 정권 초에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하한. 여름엔 좀 쉬어야 되니까. 네. 올해는 뭐 이렇게 쉬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서영석 이사님 현직 기자로 뛰실 때, 민환 기자로 뛰실 때. 민환은 아니고 근데 민환이란 말이 뭐죠? 뭐 이게 민첩한 팔이라는 뜻입니다. 완은 네. 이 손, 예. 이걸 완이라고 그러죠. 자완, 우완 투수가 있습니다. 예. 민은 민첩하다. 예. 이게 연락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기자다. 뭐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열심히 뛰어는 다녔지. 예. 별로 성과는 없었지만. 제 김용민 할 때 민이 무슨 민자인 줄 아십니까? 무슨 민자입니까? 민첩할 민이. 이름에 민첩한 게 있으니까 워커홀릭이지. 예, 저희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에 30일을 파행시켰습니다. 3번의 파행과 20여일간의 국정조사 중단, 중인 채택 거부, 이러고도 국정조사 정상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거부 행태는 분명한 국정농단입니다. 네, 오늘 서울광장에 차려진 임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조간 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사학법 개정 문제로 여야가 대립할 당시 여야는 여당은 열린우리당, 야당은 한나라당이었죠. 네. 당시 그 야당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친이 수장인 이재호 의원이었죠. 그리고 상대당 열린우리당의 그 당시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원이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김한길 원내대표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죠. 김한길 원내대표가 너무 오랫동안 장외에 계시면 안 된다라면서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까지 박근혜 대표의 국회 컴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예산안까지 보이콧하고 한 50일 보이콧했어요.
이제 장애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 명분이 결국은 사학재단 비리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그런 장애 집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박근혜 대표로서는 당시에 상당히 콘에 몰려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의 김한길 대표께서 그때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아주 절묘하게 구해줬던 거죠. 흑기사입니다. 사실 그때 그 김한길 대표가 네. 밖에서 좀 더 한번 추워봐라 라면서 냉정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더라면 박근혜 대표 뭐 장기간 장외투쟁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질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아마 실패한 장외투쟁의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이고 그 책임론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2007년 대선 후보가 되기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아울러 2012년 대선 후보가 되는 길은 더 어려워짐으로써 오늘의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게 이제 대체 역사 이론인데요. 예. 뭐 웃기는 이론이죠. 예. 하여간 역사엔 가정은 없습니다. 많은 하여간 저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살려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좀 보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라디오 비평하면서 예. 정말 장외 정치 그리고 천막 당사의 원조 전문가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한길에게 축하 전보라도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드디어 장외 정치 그리고 천막 당사의 시대로 돌아왔구나. 후배여. 딱 9년 만이에요. 예. 후배는 저기 박근혜 대표가 후배죠. 정계 입문으로서는. 물론 그 그렇지만. 양반은 98년에 입문했고 김한길 대표는 96년인가 이제 정계 입문했을 겁니다. 예. 김한길 의원이 정계에 입문할 때 제가 기억나요. 예.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또 나름 베스트셀러 작가다 보니까. 그 전에. 예. 그래서 뭐 신한국당도 막 끌어가려고 했었고요. 아니 이제 그거는 그 뭐 남자의 여장가 여자의 남장가 하는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의 일이고. 예. 그 이전에 강동인가 저기 하여튼 강남인가 어느 쪽에 그 김철 사회당수 아들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소설가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연히 아마 탈락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예.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예. 그러더니 나중에 공천 받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면 다 공천을 받는가? 나 이제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죠. 뭐 당시 토크쇼 진행도 했었고 말이죠. 네. 자, 하여간 그 김한길 대표에게 뭔가 힘을 실어줄 것인가 박근혜 그럴 리가 대통령은 없죠. 절대 그럴 리 없죠. 예, 그런 거 뭐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 김한길 대표가 나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분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해야 됩니다. 완전 퇴로를 다 막아놓고 장외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김한길 대표가 지금 장외로 나갔단 말이죠. 네. 무엇을 얻어내야 국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의 뭐 정말 명실상부한 개혁, 남재준 해임, 이명박 검찰 수사받게 하고 뭐 이런 가시적인 조치? 그럴 리가 없죠.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은 예. 이게 뭔가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올인하겠다. 막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의 의도가. 그렇죠. 이게 지금 장내에 있는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받았습니까? 10대 0. 예, 0대 이게 10. 이제 난 뭐 그걸 꼭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야당은 일단 뭐 물리적으로 숫자가 적고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 이사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장외로 나갈 땐요 121명의 의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127명이죠. 그렇죠. 민주당은 127석이고 그리고 지난 참여정부 때 그 당시에 민주당, 지금 민주당 말고 한화갑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은 의석이 10석이었습니다. 네. 그 10석 갖고도 열린우리당을 뭐 지축을 흔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아니, 존재감의 이제 그게 문제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론이 워낙 민주당을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주적으로 몰아서 붙이는 이제 그런 아주 특이한 언론 환경 이런 데서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해야만이 뭔가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서도 깨버리면은 전혀 손해가 없는 새누리당 이런 상황에서 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까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노력을 뭐 그렇게 폄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워낙 그거는 새누리당이 워낙 개판이고 그런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이 제대로 응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매우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그 지도자의 역량과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김한길 대표는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어떻게든 참여 속의 계획 뭐 운운하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하소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꼴을 연출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자, 여하튼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뭐 민주당뿐만 김한길 대표가 죽는 거야 사실 별거 아니지만은 정치인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는 민주당이 아직 맛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장애를 뛰쳐나온 것 아닙니까? 장애를 뛰쳐나오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그런 확고한 조치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죠. 그러나 이제 어제가 그젠가 누구 노회찬 의원이 와가지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믿어라. 결국은 국민의 힘만이 오만무도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또 뭐 이제 당장 그동안 그렇게 많이 촛불 집회를 하고 사람이 2만 명, 3만 명이 모여도 지상파에서 얼씬도 안 하던 그 지상파가 민주당이 천막을 친다니까 일단 와서 지지를 하거든요. 이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국민들의 분노를 이제 정치권이 수렴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 비극이에요. 하긴 좀 그러네요. 만약 이번 주말부터 이제 집회가 있게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 나올 것이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집회를 보여줄 거란 말이죠.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는 건데. 물론 뭐 여야 간 주말인 오늘도 뭐 정쟁을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화면에 한 몇 커트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박정희 유신 때 이른바 행간의 기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행간의 기사. 그 얘기는 또 뭡니까? 뭐냐면은 워낙 그 감시 감독을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편집국에 들어와서 이 기사 된다 안 된다 이 지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진짜 언론의 암흑기였지. 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그런 반체제 세력들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 반체제 세력 기사를 써줘요. 그때는 아예 그런 게 나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행간을 읽어라. 우리가 비록 간첩을 잡는다라고 기사를 쓰긴 썼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사정이 뭔지 알 수 있게 쓴다. 또 이제 방송은 또 어떻게 했냐면요. 참 진짜 기가 막혀요. 그때 얼마나 암흑기였냐면은 방송은 밤 12시 기사를 손을 봅니다. 왜냐면은 야간이 되면 간부들이 다 퇴근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기사를 조금씩 고쳐요. 리포트를 할 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부장이나 이 국장이 와가지고 노발대발해서 관련자를 색출해라 해가지고 뭐 불이익을 주고 감봉을 하고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독재 권력은 이겼던 우리의 기자들이 자본 권력 앞에서 당장 자기들한테 월급 주는 그런 사람들의 의향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 구조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뭐 박근혜가 예. 사실 임기 초반에는 42%라고 하는 이 역대 이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해서 최저의 지지율로 출발을 했어요. 예. 워낙 인사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이는 지지율이 20%로 그 내려앉을 한 6개월 즈음에 오히려 박근혜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뭐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야당의 무기력을 꼽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또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그럼 야당 지지하지. 또 야당을 지지한다 하면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야당의 말에 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야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뭐 건덕지가 없으니 뭐 굳이 지지하는 쪽 되라면 뭐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뭐 큰 잘못이 없으니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 민생을 챙긴다는 둥 이지랄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김한길의 지도력이 형편없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민생을 뭐 운이하고 입법에 협조를 하고 그 대가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개무시, 네? 개무시.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이용당할 대로 당하고 이제 완전히 막장에 와가지고 드디어 장에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략적인 실패로 인해서 야당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박근혜의 지지율을 올리게 하는데 1등 공신은 역시 야당이 민주당이었다. 예. 이런 비판에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언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 박근혜 지지가 이렇게 높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언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겨레 21일 보니까 감시견은 없고 충견만 우글우글한 언론 환경이다 이런 네. 제목으로 기사를 냈던데요. 그게 말이 맞습니다.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박피해천가 부르고 있어요. 무슨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갖다가 했다고 그게 사실 박정희 때 유산이고 수출 아무리 확대해봤자 고용 정대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증평이 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치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묘사하는 이런 보수 언론들. 또 하나 시사인에서 중요한 특종을 하나 했어요. 예. 박근혜 5천의 화려한 사기 행각이라는 기사를 특종을 했고 이게 사실 미디어 다음의 톱 기사로 한번 한때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깐. 그 아시네. 주진우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새벽에 잠깐 올라갔다. 올라가기 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있었던 그 기자들은 지금 포털에 있는 거야 지금. 밤에만 잠깐. 아니 이제 톱에 그 보내고. 박근혜 5천의 화려한 사기 행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 5천이 누구냐? 예. 그게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박상희. 큰형인 박상희입니다. 좌파. 박상희는 좌파 언론인으로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죽었죠. 그 장녀가 바로 박영옥이고 박영옥이는 김종필 총리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맏아들이 박준홍이라고 옛날 또 50 때부터 그 전에 하여튼 출시를 했던 사람인데 그 둘째 딸이 박계옥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의 이 아들이 김모 씨라고 바로 오촌 조카입니다. 예. 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기를 치고 다녀가지고 그 집안에는 사실 말썽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기를 친 그게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초기에 김옥희 사건. 예, 그렇죠. 그거하고 좀 유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김옥희 사건은 보도는 됐어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예. 이게 미디어 다음 탑으로 올라가고 시사인에서 사실 기사는 되거든요. 뭐 크게 취급할 기사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사회면 1, 2단이나 정치면 1, 2단 기사는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어디 한 군데도 기사를 안 썼더라고. 그리고 저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왜 기사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 한 줄은 받아줄 만한 것들이거든요. 뭐 싫으면은 뭐 미디어 자기들 지적이 싫으면은 시사인에 따르면 해가지고 해도 기사는 되는데 어디 한 군데도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아니 기복기 때는 그래도 일단 기사는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박근혜가 무슨 뭐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이 박근혜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는 놈들 모조리 잡아가지고 그냥 깜빵에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예. 왜 이러는지 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조정동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왜? 올 9월에 종편 제어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잘못 눈박해 나면은 이거 뭐 진짜 제어가 안 되면은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접더라도 제어가는 지금까지 받고 나서 쏟아부은 돈은 다 그냥 뭐 그렇죠. 증발시키는 거죠. 일단 나중에 너무한테 팔아넘기더라도 제어가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A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인이어서 다행이다라는 그걸 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뭐 중징계를 내리고 하니까 지금 동아일보 보도 보세요. 거의 친박 정도가 아니라 종박입니다. 종박. 종박세력이에요, 종박세력. 야,
정말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여하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종편 그 제어가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이거 참 해도 너무한 감시결은 없고 충격만 우글우글한 게다가 이명박 언론 장악의 그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박근혜의 지지도를 나름대로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것이 결국은 새누리당을 오판케 만들어서 오만방자한 윤상현이 저기 전두환 사이였던 물론 나중에 이혼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윤상현이 그 전두환 때 만든 학사장교가 석사장교 혜택을 받아가지고 단 하루 군대 갔다가 제대한 그 윤상현이 오만방자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이런 일련의 박근혜가 갖고 있는 지지율에 대한 그 자신감, 니들이 떠들어 봐. 우리한테 불리한 보도 전혀 안 나와, 짜식들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법이야라는 식의 오만무도 방자함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예. 아니 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더군요, 직함이. 근데 수석 부대표가 무슨 대표인 것 같아. 뭐 당대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하모야가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시원찮긴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윤상현 씨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네. 이명박 시대 때 완장 좀 찼던 친이계 중에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입니다. 아니, 사람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몰라요. 예.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완장차고 떠들어라. 그 말로 갔던 건지 이미 다 박영준이 어디 갔어. 네. 네.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네. 우리 박영준 전 국무차장 아닙니까? 네. 야,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아니 뭐 자기 형마저도 이명박의 형마저도 상덕이 아이고 참. 감옥에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하지만 갑니다. 윤상현 따위가 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김한길 대표로서는 이제 거의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바보 소리 들을 만큼 기다렸다가 이렇게 결국 장외로 나간 꼴이 됐는데 네. 이 결국 지금 이게 장외에 나갔다 하면 이 시점이 10월 재보선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 수가 됐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김한길 대표로서도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 없이 국회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또 연관돼 있고 뭐 민주당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안철수라는 잠재적 실질적 경쟁자가 10월 재보선부터 후보를 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자, 그렇다면은 네. 그런 고민들을 안 했을 리 없는 김한길 대표 아니겠습니까? 가시밭길로 갈 수밖에 없죠. 이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원내의 새누리당과의 관계 예.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대국민 관계, 국민들의 지지라든지 시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더 이상 밑바닥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뛰어쳐 나간 건데요. 예. 뛰어쳐 나간다 한들 가시밭길이죠. 예. 그게 사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지지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공정성을 발휘하는 언론 환경이 이제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예. 뭐 다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새누리당보다 더 미운 게 민주당이다. 뭐 이런 심지어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진짜 그냥 언론 프레임을 하기 위해서 잠깐 신용이나 하는 그런 모습을 한 명이라도 보인다면은 오히려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에게 몰매 맞죠. 그리고 뭐 몰매를 맞지 않고 잘 이끌고 나간다 손 치더라도 새누리당이 순순히 받아줄 거냐. 지금 새누리당은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계엄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은 계엄령이 뭔지 잘 모릅니다. 아마 40대 초반까지도 그게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엄령이 선포된다.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네. 모든 법적인 보호 장치들이 스톱이 되고 정당 언론 활동이 중지된다. 그렇죠. 그럼 예. 출근 안 해요? 예? 출근 안 해요, 우리?
우리는 이제 출근이야 당연히 하죠. 그러면은 아마도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제일 먼저 여기 군인이 진주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니 그 얘기 내가 사실 안 하는 이유는 불가능한 시도기 때문에 이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불가능한 시도니까 한번 다 얘기해 보죠. 어떤 예. 일들이 벌어지는지. 김재원이가 그 계엄법을 이제 손질하겠다 해가지고 자식 너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번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 말하자면은 계엄법을 만지작거림으로써 야권이나 시민들을 겁을 주겠다. 뭐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또 더해서 권성동 2008년에 대선 불복을 해서 촛불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또 이완고 촛불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걸로 보면은 촛불 집회 백날 열어봐라.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이런 시도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거리에 나오면은 경찰력으로 막기 어려우면 계엄을 실시해서 군인들이 이제 한다. 그래서 김재원의 만약에 의도를 우리가 읽는다면은 계엄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판단에 의해서 계엄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건데 이 김재원의 계엄법을 손질하는 것은 계엄을 시한을 두자 이런 얘기예요. 뭐 6개월이라든지 이런 시한을 두고 필요하면은 더 연장한다. 아니 무슨 그 법을 왜 손질하겠어요? 그 아니 이제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뭐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계엄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요. 자, 계엄을 하면은 이제 권력이 군대의 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될 수도 있는 사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실시는 하되 그 시한을 둠으로써 군인들이 일정한 시기에 자기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만 써먹고 다시 니들은 저기 부대로 들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 장치를 하자.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다. 풀이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를 위해서. 그렇죠. 뭐 그런 의도가 있다. 그리고 또 김재원이가 형님 하면서 대가리 확 숙이면서 뭔가 잘못을 반까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 대국민 협박 전술을 쓴다. 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두환이가 있을 때도 결국은 그 압박에 저항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나라 아닙니까? 87년 민주화 운동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군인들이 일부 정치 군인들이 지금 박근혜 충성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게 따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역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돼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 다 아는 건데 계엄을 갖다 선포하려면은 국가가 위험하다는 걸 사기를 쳐야 되는데 언론이야 장악할 수가 있겠지만은 휴대폰까지 어떻게 장악을 하겠어요. 이게 쫙 번져버리면은 이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시도를 하는 순간 지금 박근혜와 집권 세력은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거의 뭐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으름장용이다. 으름장용이죠. 으름장용인데 으름장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참나. 아이고. 자, 하여간 이 어떻게든 이 국면 뭉개고 가겠다라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너무나 명징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일단 광장에 나온 것만으로 국민들이 기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어요. 하기 싫은 국정조사인데 아예 안 하자 이런 거 아니냐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다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진짜 나는 이제 다만 걱정은 촛불 집회가 커져가지고 정권에게 위협이 될까 이거 정도인데 하지만 결국 새누리당으로서는 자기들이 국정조사를 망쳤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어떤 식이 되더라도 물론 이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바보로 알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국민이 그 사실을 믿을 거라고 해서 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뭐 그 윤상현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
말이 안 나와. 어이가 없어서. 그게 대선 불복하려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 이제 국정조사를 완전히 망가뜨린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들인데 예. 민주당에게 덮어 씌우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라고 몰아가는 걸 보면은 아니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누구나 다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예. 아니 이제 워낙 그 새누리당이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뭐 어뢰 그렇겠느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믿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을 몰아붙이고 결국은 국정조사를 파행에 몰아넣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원세훈과 김용판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자기들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김용판하고 원세훈을 잘 통제 못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잘 통제하든 못하든 간에 자 보십시오. 원세훈이나 김용판이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겠지만은 예. 딱 질문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국정원 댓글 공작을 왜 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예. 이명박을 위해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라면은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말하자면은 새누리당에게는 끔찍한 그림인 거예요. 그게 국정원 댓글 공작은 뭐 조선일보 이런 온갖 자기 그 의용 언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예. 원세훈이나 김용판이가 청문회에 서가지고 그런 야당의 질타에 대해서 꿀먹은 버려야 돼가지고 묵묵부답으로 서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본다면 맞아 박근혜가 당선된 거는 저 새끼들이 결국 부정선거에서 된 거야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게 두려워서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것을 국민들이 뻔히 알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예.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나 사안을 오도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국정조사 전국의 책임 문제를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예. 이 책임 문제에서 시발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신지도보다 신강경파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나 사안을 오도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오도하는 것은 글쎄요 언론의 본령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내부에 균열을 만드는 거죠. 예. 야당을 분열시키고 균열시켜서 와해시키겠다는 아주 거대한 음모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글쎄 뭐 이런데 속는 사람들이 뭐 있긴 있겠지만 생각이 있는 분들은 속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 있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이 있는 이들이 많질 않아요. 예,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바로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제 신경민, 박영선, 박범계 이 세 사람을 신강경파다 해가지고 김한길은 대화하려고 하는데 이들 셋 때문에 대화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식으로 어제부터 계속 질타하고 나섰죠. 이것에 대해서 신경민 최고위원이 그거 생각 있는 사람은 무시할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뭐 조선일보 보는 사람은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보다 생각하겠죠. 예. 그게 이제 문제는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의 숫자는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정동의 위력은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뭐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방송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문이 리더 선도하면은 방송이 따라가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사실은. 예. 만약에 이명박이가 손에 피를 묻히면서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절대 대통령 못 됩니다. 그렇죠. 그 나쁜 짓을 해놓고 어떻게 또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겠어요? 예. 아니, 4대강 국정원의 댓글 공작 매우 중요하지만은 사실 최고의 공작은 방송 장악 공작입니다. 그때 선거 때 종편과 방송의 작태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종편에서는 마지막 막판에는 혹시 정권이 바뀔지 모른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김용민 교수나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균형을 저는 안 불렀어요. 아 그래요? 서영석 이사님이나 좀 나갔지. 아 그런가요? 채널 A, MBN 나가셨죠? 나 균형에도 맞추려는 노력이라도 했지. 거기에 기억나는 게 정명희하고 김영희 나와가지고 떠들어댔는데 다 저한테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김영희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는데 정명희는 뭐 아직까지는 전혀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분투하고 있더라고요.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빨리 불러줘야 하실 건데 참. 자, 하여간 지금 보수 정당과 언론이 결합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지난 대선 때 먹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물타기, 본질 흐리기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지금 국정원 경찰의 부정선거 이런 과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연일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고 사실 걱정이에요. 걱정이 뭐냐면은 이제 이명박이가 자기 집권 기간 동안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음경 사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 김재철이가 자리를 앉도록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 의분에 못 이겨서 세게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해직되고 해고되고 지금 KBS나 MBC의 기자들은 일종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기란영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전행에 대해서 뭐 거의 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제 기자들이 무기력에 빠지면은 PD들이라도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뭐 2580이 뭐 불방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뭐 전혀 미동도 안 해요. 이런 환경이 야 진짜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자 이래 되면은 정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요. 그야말로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게 좋은 일입니까?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권력이 더 이상 나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소명 아닙니까? 그런 소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방송사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젊은 기자들이 전혀 반항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거 완전히 박비의 첨가를 부르는 그런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파이낸셜 뉴스의 7월 1일자 칼럼을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박근혜가 방중 파이낸셜 타임스 아닙니까?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파이낸셜 뉴스요. 오, 파이낸셜 뉴스가요? 네. 오, 그래요? 네, 우리나라 알죠, 그죠? 국민일보가 옛날에 만들었던 거. 박 대통령 방중 일정 이틀째인 6월 28일 저녁 베이징에 비가 내린 일을 두고 흔치 않은 자연 현상이 일어날 때 서기, 즉 상스러운 기온으로 여기는 일이 많다. 특히 날씨가 그렇다. 연평균 강수량이 500mm 정도에 불과한 마른 하늘의 베이징에서 모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라는 게 현지인들의 반응이다. 자, 그렇다면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누굽니까? 야, 이건 정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걷는다는 이런 김일성이 찬양 수준 아닙니까? 아니 예전에 그 전두환이 그 미국 방문했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 백악관 갔더니 비가 왔단 말이죠. 아, 전두환 대통령이
단비를 몰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걱정돼요. 이런 언론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될 겁니다. 난 또 왜 갑자기 여기서 파이낸셜 뉴스 국민일보가 만들었던 그 신문을 왜 인용하시나 했지. 거기서 바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상스러운 서기가 이거 뭐 진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을 띄워준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런 거 욕 먹죠 처음에. 근데 계속해서 이런 기사 나오면요, 그런 기사 내도 되는구나. 이게 하나의 어떤 공식 관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비판 기사는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간부들이 내지 말라고 뭐 윽박 지르고 여기 기자들이 항거하고 막 그러다가도 계속 항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검열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런 기사 쓰지도 않고 또 안 쓸게. 그렇게 이제 간단 말이죠. 지금 거의 그렇게 굳어져가는 관행인 듯 보이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언론의 정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요, 국민TV가 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고 국정원 경찰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몇몇 분들은 이럽니다. 아니 이른바 51.6%도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한쪽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우리는 그런 논리에 김한길이가 넘어갔다가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진영 논리를 따지려면은 누구야? KBS, MBC, 채널A, TV조선 가서 따져야지. 국민 TV한테 그런 걸 따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망각되고 훼손되는 이런 현실을 비판했는데 그게 보수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문 닫아야지. 그럼 뭐 또 하나의 언론 늘리는 거밖에 더 됩니까?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장 기승 간첩들이죠. 뭐 이 국민 TV가 뉴스를 들어보시면은 어느 것 하나도 정권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없다는 것점은 다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언론은 그래야 됩니다. 정권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려면 KTV라든지 그렇죠. 대한뉴스에서 해야지. 뭐 하려고. 아니 뭐 참 수출진흥 확대를 열었다 해가지고 기사를 갖다 일면 톱에다 배치하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를 보고. 아니 그래도 내가 엊그저께 YTN을 보다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말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갔단 말이죠. 휴가지에서 바닥에다가 뭘 썼나? 저도의 추억이라고. 저도의 추억 뭐 이런 거 쓴 거 가지고 그 인터넷 댓글 반응들을 이제 YTN이 전하는데 그 굉장히 이것을 좀 비웃는 이게 너무 설정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휴가지까지 가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뭐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고 그다지 달갑지 않게 보는 여론들도 상당했거든요. 근데 한 3개의 댓글을 소개하는데 그 3개의 댓글 모두 다 참 낯짝두가 빗짝이 없습니다. 외로워 보이시는데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따위 댓글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도의 안티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리우시겠네요. 뭐 참나 이거 어쩌고니가 없어서. 완전히 고도의 안티다. 네, 고도의 안티인가요? 행간의 안티? 행간의 안티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이제 비꼬아가지고 한겨레 그림판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댓글 대자 대통령께서 저도의 추억이라고 쓴 거를 댓글의 추억이라고 딱 바꿔놨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언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권력은 무한한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물론 그 비판에는 마땅히 사실에 근거한 진실에 근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그 보수 언론들이 뭘 잘못했느냐. 정권 비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걔들은 거짓말로 정권을 비판하고 모략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런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폭적으로 이렇게 조폭성 그런 기사보복 이런 걸 했던 게 바로 조중동 아닙니까? 언론의 정도에서 빗겨난 권력 비판 그것을 국민TV가 하자는 건 아니죠.
이제 국민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할 생각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 그리고 또 아침에도 한번 하죠. 네. 아침 뉴스, 또 10시 뉴스 이렇게. 뉴스 이제 이렇게 일종의 간추린 뉴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12시 뉴스에는 리포트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만 해도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호평을 해요. 왜냐하면 관점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자 숫자가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종을 하겠습니까? 결국 있는 뉴스 똑같이 보도할 뿐인데도 왜 호평을 하냐? 보도의 기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여기서 이제 조금씩 기자를 보충하고 해서 보도의 영역을 넓혀 나간 뒤에 드디어 TV로 진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조만간 일어날 것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한국 언론의 지형을 바꾸는, 지금은 그야말로 다윗에 불과하지만은 골리앗과도 같은 저 보수 언론들을 우리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거죠. 조합은 가입하세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의 장외투쟁 어려운 결정이고 네.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으나, 너무 늦었다는 감은 없지 않으나 이제 민주당이 거리에 나왔고 시민들과 호흡하고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한 이상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예. 뭐 지금까지 워낙 마음에 안 들게 했으니까 비판을 했던 거고, 예. 이제 만시지탄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뭐 이 예. 정도로 몰려야 장애로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나마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 광장에 나오는 네. 민주당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이 뭔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새누리당 뭐 늘 나오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런 정말 망발이나 일삼는 이런 새누리당이 무슨 그 막말이에요, 막말. 그런 게 바로 막말입니다. 망 맞으면서 망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일단 잘했어요. 자, 네. 이제부터 좀 제대로 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분노를 조직적으로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민주당이 네.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은 사실 새누리당도 그렇게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은 완전 개판 5분 전이라고는 하지만은 민주당 의원들이 127명 아닙니까? 네. 진짜 시위를 하면서 걸어 나가고 지금 뭐 저기 서울광장 보면은 혹시 지나가는 시민들이 쳐다라도 볼까 봐서 그냥 경찰차로 차벽을 딱 둘러써가지고 밖에서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네. 시위란 게 뭐냐면요.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항거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시민들에게 동조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예요. 네. 그런데 차벽을 두른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 많이 왔네. 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관심조차 못 갖게 하려는, 고립시키려는 차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예.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조직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인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하면은 새누리당도 그렇게 방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지도부의 무기력 때문에 예. 비판을 받아왔지만은 예. 이런 무기력증을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이제 돌아섰던 민심들도 민주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뭐니 해도 역시 사실 새누리당하고 정면 대결 국면으로 가면요. 예.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곳은 정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안철수가 바깥에서 힘을 쓰니 많이 해도 예. 도대체 새누리당과 싸우는 데서 국회에 안철수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127명인데 민주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 127명이 한 명은 안철수보다 못난 의원이라 그렇게 치더라도 하물며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걷겠다, 예. 이런 각오를 다진다면은 돌아섰던 민심이 다시 민주당으로 쏠릴 건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촛불 집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전합니다. 아마 다음에는 숫자 훨씬 늘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또 당을 이 조직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전파를 하면은 또 그런 조직 필요하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은 사람들 나가는구나 해서 또 나오고 이런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말 새누리당 이번에 저는 오판한 것 같아요. 아이고 니들이 뭘 해?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댓글 냈자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70%를 뚫고 있어. 이런 식의 오만 불선함이 아마 크게 한 펀치 먹을 겁니다. 예. 일정 다 아시죠? 8월 3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청계광장입니다. 이번에 뭐 서울광장에 8월 3일에 무슨 행사가 하나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네. 딴 행사가 있어서 청계광장인 것 같은데요. 8월 3일 토요일 저녁에 청계광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모이셔야 새누리당 각성합니다. 네.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또 8월 10일에는 집중적인 또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광장에서 그때 지표가 있는데 정말 생각 같아서는 차벽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그래서 정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국민밖에 없죠. 촛불, 숫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2008년 생각하면은 그때는 쇠고기 협상 잘못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시민이 나왔죠. 이번에는 선거 부정입니다. 이 사안이 쇠고기 협상 잘못한 거 못지 않아요. 못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할 때, 쇠고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왔고 이거는 좀 추상적에서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2008년에는 그나마 KBS, MBC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온갖 2580 뭐 PD 수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줄줄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촛불 집회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현실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의 추억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예 보도를 안 해요.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움츠러들어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기폭제를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타오르면요. 아마 후회할 겁니다. 민주당을 얕보고 국민의힘을 얕보고 우리가 언론만 장악하면 니들이 엄청 딸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고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덮어 씌우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크나큰 오판임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새누리당이 좀 까불 거 덜 까붑니다. 까불면 지들 멋대로 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당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말고 야당하고 협의해서 뭔 일을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하라. 이런 충정만 있어도. 아니 솔직히 노인들에게 20만 원 주자는 거 지금 뭉갰잖아요. 노인네들이 한 10만 명 들고 일어나가지고 청와대 가서 시위해 보세요. 다시 바꿀 겁니다. 이게 사람은 자기 밥그릇은요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지 누가 챙겨주기를 기대하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특히 권력자들은 그렇습니다. 자, 8월 3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청계광장으로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를 위해서 모이시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죠. 새누리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고입니다. 경고로서 가장 유효한 것은 국민 TV 만드는 거하고 집회를 아주 성황리에 여는 거라고 보는데요.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10만 모이면 낙검수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즘 어디 주지리 기자는 엊그제 봤고 우리 총수님은 뭐 하시나? 뭐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정봉주 의원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시민이 다 멘붕에서 헤어나온다. 그만큼 참 행복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에게 희망이 되도록 해줍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8월 3일입니다.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